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 진전천 인근에서 지난 6일 포획한 청둥오리 12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경상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바이러스 발생 구역 500m 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또 시료 채취 지점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지정해 구역 안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요즘 겨울 딸기가 한창이지만 지난해보다 가격이 부쩍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선뜻 손이 가질 못하는데요. 소비 위축이 우려되지만 국내 딸기 생산 농가들은 해외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깥은 한파가 이어지지만 비닐하우스 안에는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모양이 균일한 서량 품종입니다. 만여 제곱미터 11동인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한 해 30만 달러 규모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하보다 유통비 부담이 적고 가격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안정이 되고 출하하는데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국내 딸기 첫 재배지인 밀양에서는 최근 홍콩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베트남,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에 힘입어서 전년도에 130여 톤을 수출했고 올 상반기에 100여 톤, 연말까지 140여 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수출된 국내 딸기는 5,2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고 연말까지 3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파프리카 등 일부 농산물 수출은 다소 주춤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는 딸기는 여전히 효자 품목입니다. 좀 한국의 딸기는 서량 같은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은 딸기예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뭐 다른 데서 들어오긴 하는데 한국의 딸기만큼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농민들은 소득 증대와 수급 조정을 위해 해외 시장 공략이 필수라며 수출 물류비 지원과 통합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기록적인 호황으로 해운사들이 너도나도 선박을 발주했었죠. 이제 화물량은 줄었는데 발주한 선박들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운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내년 해운 경기 심각한 침체가 예상되는데요.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물류대란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해상운임.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 최근 3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2022년 1월 5,109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1,010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임이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대유행이 끝나 화물량은 줄었는데 선사들이 이미 과도하게 발주한 새 선박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원인입니다. 결국 대형 선사들의 덤핑으로 인한 합병과 동맹 등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해운 전문가들은 특히 국적선사 HMM 등 우리 해운사들이 취약하다고 우려했습니다. It's HMM here in Korea and it's Yangming down in Taiwan. Both of those carriers are not strategically well positioned for that game that's going to come up. 해운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산항은 해외 대형 선사들의 투자를 끌어와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외국적 선사가 이 터미널에 지분 투자를 한 이후로 엄청난 환정 물량을 부산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지금 3년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주 높은 성장률을 저희는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적선사 HMM의 매각이 세계적인 해운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지방대의 위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 지역 대학이 힘을 합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학령 인구는 2000년 이후 2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앞으로 감소폭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괴적 학령 인구 감소 현실에서 지방대의 위기감은 서울 수도권 대학보다 훨씬 더 큰 상황. 경상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에서
유학생 통합 지원을 통한 유학특구 조성 방안이 올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한국 취업과 정착을 원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4학년계 실무 트랙 전공을 만들고 지자체는 지역 특화 비자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매개가 돼서 유학생들과 지역 산업 현장을 좀 연결을 시켜주면 지방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유학생들도 지방으로 많이 올 것이고 경북도가 도 단위의 대학 서바이벌 축제를 열어 교류의 장을 만들고 기업은 체험 부스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찾는 등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도권에만 인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방 대학에도 인재가 있는데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 경상북도는 이들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청년의 참신한 생각들이 지방대의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저기압에 의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창녕이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5도, 함안이 14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0도, 합천이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4도, 산청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우리 지역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은 국산 회전익 항공기에 탑재된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는 3,500억 원 규모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카이가 만든 수리온과 메디온 등 회전익 항공기 4종에 탑재돼 보안 취약성이 제기된 공지통신 무전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것으로 새로 장착되는 무전기는 LIG 넥스원과의 기술 협업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새 사령탑 박동혁 감독이 오늘부터 하만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과 훈련에 돌입합니다. 박 감독은 최근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동계 훈련을 가기 전에 미리 선수들을 소집해 전력을 분석하고 선수단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훈련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경남FC는 최대한 빨리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전지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전홍표 창원시 의원이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영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을 소재로 하거나 창원에서 영화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안에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박혜정 시의원 발의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통영 장사도와 거제 지심도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올해 찾아가고 싶은 겨울섬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은 통영 장사도의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군락지와 거제 지심도의 동백꽃 등 자연 생태계를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장사도와 지심도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 추첨 행사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95%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경남의 음식물 쓰레기는 36만 7천 톤이며 95%를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했고 18,000여 톤은 소강 매립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6곳인 가스화 시설에 4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와 거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추진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우수단체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한 점 등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이 경남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미국 QABA에서 발급하는 응용행동분석 국제자격증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QABA는 미국 국립표준협회가 승인한 국제적인 기관으로 발달장애 등 행동분석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면 응용행동분석 국제자격증 응시 자격과 함께 국내 전문가 취득 자격도 부여받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